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뉴스가 나왔어요. LS 에코에너지가 이 베트남을 연결하는 전선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LS 에코에너지가 23%인가까지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주가를 좀 보자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다시금 상승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딱 한 5분에서 6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하고 있었었죠.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배전 케이블, 통신선, 박스덕트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추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베트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LS 에코에너지 기존 사업, 이 기존 사업인 이 전력통신 케이블에 대한 이 모멘텀 같은 경우 이 베트남 전력개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재 제8차 전력개발 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전력개발 계획에 따른 이 도시화율 50% 이상 달성 계획도 수립 중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이 설비 용량까지 증가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실제로 저번주 금요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의 전선 2000km를 공급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2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거리로 한 3-4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전선 2000km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 비나가 최근 베트남 전력공사의 가공선 약 2000km를 공급을 했다라고 9일 밝혔다. 이 가공선 같은 경우는 이 철탑과 전봇대 등 송전망에 설치가 되는 전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도 현재 이 도시화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에 맞춰서 LS 에코에너지도 계속적으로 이 전선을 수주를 받으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8월 9일에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아마도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예상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LS 에코에너지는 이번 상반기에도 상당히 매출 실적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었었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LS 에코에너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4,125억, 영업이익 244억, 순이익은 210억을 달성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성장, 영업이익 118%, 순이익은 무려 1627%가 증가를 했었었죠. 사실 이 상반기에도 상당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이 베트남 가공선 수주로 인해서 이 하반기에도 이 상반기만큼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주가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린 차트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는 29%, 사실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었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오면서 종가는 13%를 형성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 고가 1.79%, 지금 현재는 1.6%, 그 흐름이 살짝 뭐랄까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20일 이평선,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 주어야 이 상승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었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이거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저항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이때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상한가를 마감했었으면은 아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사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번 주 금요일 날 수급은 또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4만 주 정도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4만 주 매도가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LS 에코엔지 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 매수세로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매일같이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창구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LS 에코에너지 오늘 같은 경우 JP모건 서울에서 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반대로 9시 20분에 JP모건 서울 7,6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사실 이 장이 끝나봐야 정확한 집계가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JP모건 서울이 3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지만, 앞서 여기 보셨다시피 3만 9천 주 정도가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로 잡히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 장이 끝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LS 에코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